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볼까요? 네, 오늘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이슈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음향 듣고 시작하죠. 예. 지난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2일 뒤 피해 교사라면서 한 여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20, 30대 남성 5명이 이름과 사진, 담당 학급까지 경쟁하듯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신안의 섬마을 여교사 사건. 네. 그 사건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오인돼서 인터넷에 신상이 퍼졌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이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훅뉴스에선 디지털 시대 신상털이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그 섬마을 여교사의 신상털이,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됐죠? 범인들이 지난주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니까 일간 베스트 회원 5명이었는데요. 일베 회원들이요. 네, 성폭행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가 아닌데도 기간제 교사라고 신상을 잘못 터는 바람에 진짜 기간제 교사가 피해자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결국 사직서까지 내야 했는데요.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거기 학교로 간 거를 제 주변 지인들이 알고, 이게 또 서부에 나다 보니까 SNS를 하잖아요. 보통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섭외 나오면서 다 그것도 다 닫아버리고, 뭐 카카오톡에 있던 제 사진도 다 내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해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 기간제 교사가, 거기에 있던 교사가 저 한 명뿐이라서. 그 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한 명뿐이었는데 신상이 털린 거예요. 네. 그런데요, 권 기자. 예. 설사 이분이 성폭행 피해자가 맞다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신상을 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이 신상털이가 그만큼 일상화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 강남 패치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인스타그램이라고 이 사진 기반의 소셜 미디어인데 예. 이 인스타그램에 강남 패치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400여 건의 주로 젊은 여성들 신상 정보를 게시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에요? 가령 A라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요. 예.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납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 어느 부위를 성형했고 어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고 또 누구랑 사귄다. 이런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네. 계정 이름은 왜 강남 패치입니까? 디스패치라는 그 매체가 있거든요. 연예 신문 매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디스패치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강남 패치에 올라온 400여 건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남 패치의 잘못된 신상털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피해자와 접촉해 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게 무슨 유흥업소 쪽이라고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일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닌 게 사실처럼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것 때문에 이미지도 좀 많이 상하고. 그러니까 유흥업소 직원이 아닌데, 유흥업소 종업원이 아닌데도 사진이 올라가 있고 이 사람 어디 졸업했고 지금 어디 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일반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누군가 룸살롱 여성이라고 매도한 거죠. 이런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강남 패치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생겨났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또 다른 피해 사례를 들어보시죠. 예.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애가 시집을 가려고 그랬어요. 실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네. 내 애가 룸사롱 출신이었다니까 남자가 파혼하재요. 근데 얘는 룸사롱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또 자살을 기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물론 룸살롱 여성들 신상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너무도 많이 실려 있다는 게 방금 들은 사람의 전언입니다. 근데 설사 그 신상 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정말 유흥업소 직원 종업원의 사진이 올라가고 신상이 털린 거라고 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이 비방 목적이라면 그 정보가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고소에 나서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예. 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된 데다가 이 서비스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라서 수사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 패치가 대단한 이슈가 된 뒤에 다른 이름의 패치들이 우후죽순처럼 좀 번지고 있다고요? 네, 강남 패치를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고 보는 쪽에서는 한남 패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남 패치는 또 뭡니까? 화류계 남성들의 이 신상털이용 패치인데요. 아, 이건 남성 신상털이용?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성매매 남성들의 신상을 전문적으로 터는 창론 패치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요. 또 전철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의 사진을 모아놓은 오메가 패치라는 오메가 것도 패치. 생겼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음성 다시 들어보시죠. 그러죠. 제가 뭐 이렇게 유명 인사도 아닌데 삽시간에 퍼지니까 뭐 밖에 나갈 때도 조금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날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있었죠. 되게 막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어렵고 좀 위축된다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피해자입니까? 동성애자들의 신상만 골라 모은 패치의 피해자입니다. 별의별 패치가 많네요. 듣고 보니까. 네. 이게 무슨 하나의 사회 현상 같기도 하고요. 사이버상에서 남녀 간 적대적인 성대결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론이 하는 일을 일반인들이 모방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이재현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언론이 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뭐 그것을 한번 우리도 해보자. 인터넷의 검색만으로도 이미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신상을 다 파헤칠 수 있는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서 그 디스패치를 따라하는 모모 패치가 이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방 패치. 네. 그러면 이렇게 신상을 터는 뭐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네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이걸 저격한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일종의 사이버 테러인 겁니다. 아니 올리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 이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집단 관음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면서 쾌락을 맛보는 이런 집단 심리입니다. 예.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장인 나은영 교수의 설명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의 삶이 좀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특히 그 자신에 대한 내용은 폭로하지 않으면서 그 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엿보기 심리가 더 이제 크게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타인의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패치 현상. 그 노출시키는 사람들 이유가 돈벌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예,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강남 패치 운영자의 경우에 예. 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300만 원을 받고 그 정보 삭제해주고? 네. 야, 그러면은 반드시 이 계정을 만든 범인을 잡고 단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니까요. 예. 이 사이버 모욕죄 발생 건수를 보니까 2012년부터 해마다 1000건씩 급증하고요. 그래서 지난해만 보니까 15,0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네. 이렇게 늘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솜방망이 처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발되더라도요. 벌금 몇 푼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신상털이 경우를 보니까 많아야 500만 원 벌금이에요. 500만 원? 아까 전에 벌금이었습니다. 한 사람 거 삭제해주면 3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벌금은 500만 원? 예.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이 사법기관의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서 비련한 결과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낳고 있는 대목인데요. 법무법인 정서의 한상혁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 관심 있는 글들 그리고 선정적인 글들은 뭐 금방 이렇게 널리 퍼지는데 그 예전에 출판물이나 오프라인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속도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정해졌던 기준만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확대되는 피해에 대해서 고려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식이네요. 네, 처벌이 중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에는 이 식으로 보복 신상털이에 나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복 신상털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털이를 제가 당했지 않습니까? 예, 신상털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 신상털이법에 대한 신상털이로 보복을 가하는 겁니다. 아, 어차피 그러니까 경찰력이 너무 느리니까 거기에 네. 처벌을 기대하기 또 중하지도 않고 하니까 아예 내가 직접 보복을 하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그렇죠. 어떤 사법기관에 어떤 처벌을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복에 나서는 겁니다. 그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부르는 셈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이 보복하다 걸려도 앞서 본 것처럼 그리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이들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참 사이버상의 신상털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사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이미 다른 곳으로 퍼져 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처벌이 중하지 않으니까 더 기승을 부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법기관에서 정말 무엇이 중한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국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